안녕하세요. 정선모입니다. 제가 웃는 방을 썼으면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했을 텐데요. 우는 방을 쓰니까 하늘에서도 이렇게 살짝 비가 뿌려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 우는 방이라는 제목을 책을 낸 이유는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젊은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취업난에 시달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는 방이 하나씩 있었으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내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라도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문학의 향기에 젖어들게 하고 싶다. 이런 작은 바람으로 이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 앞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북콘서트를 통해서 어떤 점을 좀 바라고 계시는지 한 말씀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출판기념회를 많이 하는데 출판기념회는 일반적으로 작가가 전달하고 형식상으로 끝나는 게 일반적인 출판기념회인데요. 저는 책을 여러 번 썼지만 한 번도 이렇게 독자와 직접 대면해서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책은 우리가 좀 독자와 작가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가가 쓰고자 하는 것과 독자가 읽는 것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공감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이번 북콘서트를 하자고 했을 때 제가 선뜻 응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오연부신 작가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이 다음은요, 이 책에서 한 부분을 낭송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여기 빛으로 여는 길이라는 책의 맨 마지막 챕터입니다. 낭송은 저희 오디오북 나레이터이시고 인간 이솝의 저자이신 손경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크게 안녕하세요. 제가 책 낼 때는 손경순하고 낭독에서 나레이터를 낼 때는 강수.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썼지만 사실은 깡수.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주변에서 저보고 깡수. 이렇게 아마 좀 강했군요. 오늘 우리 작가님의 글에 처음과 사실은 제가 오늘 한다면 첫 너비와 이 마지막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끝에 것만 갖고 왔거든요. 우리 쭉 한번 읽어보셨겠지만은 그 작가님의 주제와 여기서 바람이 다 응축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빛으로 여는 길. 눈을 뜬다. 온 세상이 열렸다. 눈을 감는다. 무변 광대한 우주가 닫혔다. 눈을 감고 뜨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도 걸리지 않는다. 그 짧은 순간의 의지가 존재와 부재를 갈라놓는다. 빛과 어둠의 세계도 아마 그럴 것이다. 한겨울에 온 세상이 얼어붙을 것만 같은 강추위를 뚫고 솟구치는 태양을 본 적이 있는가? 그것도 섬 한가운데서 불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로 둘러싸인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완벽한 어둠을 뚫고 불쑥 솟아오르는 태양은 그냥
그냥 불덩어리가 아니다. 그 빛은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그 빛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러고 보면 날마다 뜨는 태양은 우리에게 매일 기적을 선물하는 셈이다. 어둠이 벗겨지는 그 신비한 광휘의 순간은 찰나다. 그 찰나의 순간으로 인해 내가 존재하고 만물이 존재한다.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물 위에 길을 낸다. 레드카펫보다 더 황홀한 금빛으로 평생을 가야 당도할 기나긴 길을 열어준다. 그 길의 끝에 그리운 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 그곳에 닿을 수 없어 애끓고 있는 이들에게 그 빛은 희망이다. 지구에서 돌아다니는 탈 것들도 데려다 주지 못하는 그곳을 빛이 데려다 준다. 빛이 열어준 길로 달려가면 바다여도 빠지지 않고 원하는 곳에 닿을 수 있을 것만 같다. 증여와 경우가 만나는 고작교처럼 고작 1년에 한 번씩 놓이는 다리가 아니라 언제든 그대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빛의 길을 열어준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처음 시작하는 지점에 왔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 해를 맞이하는 그 시점은 그냥 이어지는 점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서 1년이 마침표처럼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투성이었던 어제의 나를 잊고 다시 태어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엄청난 순간이다. 그때가 되면 해마다 그랬듯 경건한 마음으로 새 노트를 준비하고 새 연필을 깎아 반듯한 자세로 책상 앞에 앉는다.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만 마디 말 속에서 정작 내가 원하는 단어는 몇 개 되지 않는다. 그 말을 골라내라 밤을 꼬박 새운다. 지구별에 올라타고 다시 태양을 한 바퀴 돌기 시작한 그 시점을 나만의 의식은 샌다. 그 의식을 통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나는 다시 1년을 달리기 위해 들매끈을 단단히 묶는다. 그러나 새해 첫날에 뜨는 태양이 어찌 어제의 태양일 수 있으랴. 오늘 이 책과 날씨와 분위기에 정말 가장 적절한 목소리로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북콘서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1부는 저희가 눈이 부신 날이라고 이 책의 1장 거기에 되는 테마로 갑니다. 저희 첫 번째 테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남자, 여자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자식의 사랑도 되고 부모의 사랑도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장, 여러분들 이 찾는 내용을 혹시 지금 책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사랑에 대한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첫사랑인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누구 말씀해 주실 분 하고 손드시기 매우 어려우시죠? 그러실 것 같아서 저희가 첫 번째는 저희들이 미리 조금 사연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대표님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오픈 카톡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살짝 봤는데요. 어떤 분이 2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근데 사실 어머님이 든 슬픔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그것이 또한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슬픔이 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그리움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작가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한 6, 7년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나면 그 당시는 잘 몰라요. 두고두고 그립고 두고두고 못해드린 거 아쉽고 누구나가 그럴 겁니다. 저는 제 서재에 어머니 사진을 걸어놨어요. 책장에. 억지로 잊을 필요 없지요. 늘 사진 보고 엄마가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오고 가고 또 뭐 중요한 일 있을 때 엄마와 마음속에 이야기를 나눕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내가 엄마 입장 됐을 때 나는 지금 하늘나라에 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를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하면 좋을까?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김기덕 회장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나를 그리워하면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따뜻하고 기분 좋게 기억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을 때 훨씬 이게 좀 힘이 나지 않을까? 내가 즐겁게 살고 행복한 모습을 어머니께 보여드리는 것이 어머니도 하늘나라에서 참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를 떠난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렇게 지금 내가 열심히 잘 살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 보내드리는 쓸쓸한 마음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드리면 좀 위로가 될까 싶습니다. 네,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언젠가는 저희들도 이제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되고 떠나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또 혹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있으세요? 네, 마이크 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홍석기라고 합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나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생겼죠. 잠자는 학생은 깨워야 한다. 이 책이 이틀 전에 선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정선모 대표님께서 이 책을 세계에서 가장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국가 정치 교육에 대해서 불만이 무지 많은 사람인데 정치욕을 막 넣더니 정 대표님이 이런 거 넣지 말래요. 욕먹는데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만 썼습니다. 조금 말씀드리죠. 어느 학교 강의 갔더니 교감이 저한테 명령을 해요. 자는 학생 건드리지 말고 어려운 질문 하지 말고 쉽고 재미있게 대충 하세요. 이게 교육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 시간에 마스크 벗고 막 떠들었어요. 애들 야단치고. 그래서 교육청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장학관하고 교육감하고 엄청 싸우고 나와갖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잠자는 학생은 깨워야 한다, 깨우지 않아야 한다? 깨워야 한다. 감사합니다. 질문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왕 이러신 김에 사랑에 대한 한 말씀을 사연 주셨습니다. 저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데 잊혀지지 않는 사랑이 슈베르트와 베토벤의 사랑입니다.
슈베르트가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죽으면 베토벤 보통 옆에 묻어주세요 그랬어요. 남자잖아요 둘 다. 베토벤의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한 겁니다. 지금 베토벤과 슈베르트는 무덤 옆에 같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골지순한 사랑인가. 그래서 저는 슈베르트의 숭어를 듣거나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2악장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딴딴따단딴딴딴딴딴따라라라란 딴딴따단딴딴딴따라란딴딴. 감사합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바로 질문이 좀 있습니다. 잠깐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제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아라고 하고요. 저도 명색이 작가인데, 홍 교수님이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 책에 집중하고 싶어서, 좀 전에 뒤에 떴던 그 제목이 마지막 첫잔이었나요? 그 글을 보고 제가 이제 기억이 나서 제가 손을 들었는데요. 정 작가님의 그 주옥 같은 24편의 그 알찬 내용들이 여기에 어느 것 하나 진짜 영롱하게 빛나지 않는 글이 없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전에 그 나왔던 그 마지막 찻잔을 읽으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 불문학도와의 그 후속편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고 읽으면서 만약에 후속편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걸로 끝이라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기대하면서 생각했던 그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그게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제가 와인을 마셔서 저희를 들고 마셨지. 저게 제가 21살 때 이야기고요. 아마 그 카페 이름이 제 생각에는 민홈인지 만홈인지 아마 아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예,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그 지옥에서 한철 랭보의 이야기는 저도 사실 랭보를 지금 읽어도 몰라요. 굉장히 난해한 사람이고 프랑스 14살부터 시를 써서 37살에 유전을 했는데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산 작가고요. 지금도 현재 시에서 굉장히 난해한 작가로 알려져 있고, 그 당시 랭보하고 베를랜드가 또 동성애로 또 엄청난 영혼을 뿌려서 사실 제 성향에는 참 힘든 작가인데, 그때 민음사에서 세계 시인서 시리즈를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사서 읽는 것이 문학소녀였던 제게 큰 기쁨이었고, 문학사상을 또 나올 때마다 첫 번째 서점에 달려가서 사서 그 종이 냄새 느끼면서 가슴 설레고 왔던 그런 문학소녀였습니다. 그 당시 참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아련하고 아릿하고 정말 개인적인 내용을 잘 몰라요. 다만 김연의 제자라니까 아마 서울대 불문학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김연 선생님이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문학은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함축과 비유와 또는 상징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문장을 표현합니다. 그 마지막 기절에 제가 썼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11월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거는 만나지 않는다고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은 살아있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리고 그때 제가 그 마지막 페이지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사라졌어요. 아마 운동권 학생이었기 때문에
뭔가 일을 당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도 굳이 찾지 않았고 저도 그 사람도 좀 찾지 않았고 다시는 램보 다녀가다라는 메모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평생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살아가면서 이걸 그려했었던 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램보는 여전히 제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대답이 됐을까요? 아직도 그 책장 시집 안에는 그때 꽂아놓았던 꽃잎과 나뭇잎이 그대로 있더군요. 뒷얘기가 너무 궁금하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2부로 준비한 거는 문이 열린 날이라는 2부 제목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이 문이 열린 날이라는 약간 제목이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어쩌면 사회로 첫 발을 디딜 때 문을 열고 나가는 거랑 의미랑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2부는 여러분들 혹은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사회적으로나 혹은 또 우리가 나아가서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2부에 있는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글을 읽으면서 저한테 힘이 된 글귀인 것 같아요. 무거웠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걸 안무라고 무거웠던 걸음이 가벼워짐을 느꼈고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세우던 터닝 포인트였다. 이런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상사가 너무 싫어가지고요. 화장실에서 진짜 막 벽 치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카카오톡이 있다거나 이런 저희들이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로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혼자 많이 견뎠고 여러분들도 회사가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일이든지 만났을 때 너무 화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좀 얘기를 나누고 조금 이렇게 공감을 받았다면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부는 여러분들의 이제 일상 아니면 뭐 회사도 좋습니다. 뭐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 또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유선입니다. 간단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저는 직장 생활 안 하고 집에서 이제 가정주부로 충실히 지내려고 하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죠. 집에 퇴근하고 오면요. 이렇게 뭐 회사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리고 밖에 힘들었던 일 잘 안 하는데 가끔 이제 정말 힘들 때 토로해요. 끼는 직급인 거죠. 위에 분은 위에 분대로 쏘시고 아래 분은 아래 사람대로 이제 너무 좀 답답하게 굴어서 힘들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좀 위로를 해주고 어떤 말을 좀 해주면 남편분이 더 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남편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작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고 집에 있는 분들은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드니까 집에 오면 남편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게 항상 이렇게 간극이 좁혀지지가 않지요. 남편도 동물이 필요할 거라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머리로는. 근데 가슴으로는 좀 같이 얘기 좀 나누고 나랑 같이 공감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가끔씩 그냥 딱 오늘 저기 나가서 잠깐 맥주 한잔 하자고 하면 긴장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공간 집안이라면 남편은 일단은 쉬고 싶어 하니까 어떤 얘기도 안 할 거고요. 공간만 한 발짝만 나가서 집 앞에 바로 맥주 집 가서 한잔 하면 훨씬 더 또 좀 약간 조도가 이렇게 좀 나지만 그때 가면 굉장히 얘기가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할 때는 좀 나오기 힘든 얘기도 좀 어둑어둑한 데 가서 맥주 한잔 나누면서 내 얘기부터 하면 당신이 왜 이래 이렇게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거 굉장히 남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싫어할 것 같아요. 내 얘기, 나 화법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나는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도와줬으면 참 난 고마울 것 같아. 이렇게 화법만 살짝 바꿔도 조금 남편이 마음이 열려서 얘기가 조금씩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제가 대구 남자랑 지금 40년 넘게 살고 있어요. 대구 남자가 어떤 분인지 우리 이사장님도 대구 남자신데 대구 남자는 정말 세 마디였어요. 뭐 오면 정말 똑같았어요. 아는 밥도 자자. 진짜예요. 제가 그리고 워낙 이렇게 떠받들한 남전 여배 사상이 투철한 유교 사상이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랑방에 있는데 공부하면서 안방에 있는 슈리를 부릅니다. 누구야 소리 질러서 그 슈리가 쫙쫙 내려가요.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뒤집어 쓰고 공부하면서 저 문목에 있는 물 갖고 와 라고 시키는 남자였어요. 근데 2달 만에 우리 신이가 저 신혼집에 와서 오빠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고 갔습니다. 오빠가 밥상을 들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면 남자들이 바뀌는구나 그 희망을 갖고 석 달 만에 결혼했어요. 속았죠. 그런데 남편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집안에. 우리 지금 신이가 하는 말이 상글상글 웃으면서 저 대구 남자 다 바꿔놨다고. 근데 그것이 나 화법이었어요. 예를 들면 저보고 어느 날 샹들리에 있는 먼지 좀 닦으래요. 어느 날 그게 눈에 거슬렸나 봐요.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저거요 키가 작아서 손이 안 닿네. 키 큰 사람이 좀 닦아주면 안 될까? 그럼 어떻게 해요? 화낼 수 없잖아요. 키가 작아서 못 닦겠다는데. 그러니까 나 화법으로 하면 그 문제는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키가 작은데 그거 반드시 써먹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말씀 해주실 분? 잠시 마이크만. 저는 김정일이라고 합니다. 책 제목이 무능방이잖아요. 제가 열아일기로 그 신주에서 북경을 통해서 열아까지 이렇게 가보니까 벌판을 바라보고서 우는 곳이 있더라고요. 왜 저기서 우는 곳이 생겼을까 생각해봤고, 또 성지순례차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통곡의 벽이 있더라고요. 통곡하는 벽. 그래서 이게 웃는 방도 아니고 우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 울어야 할까? 정말 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은 언제 울고 어디서 울고 그 다음에 울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지금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울 때는 울어야 되고 웃을 때는 웃어야 되는데 정말 언제 울고 싶은지 그리고 어디서 우는지 울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최근에 엄청나게 울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인데, 저는 어머니를 이제 간병하면서 굉장히 의연하게 어머니를 좀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되겠다고 9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장례 절차도 아주 의연하게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저희랑 잘 가깝게 지내는 남편 친구분이 오셔서 이제 고아가 되셨네요.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엄청나게 나도 모르게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아마 이 책에도 그 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가장 가여운 말이 고아라는 거였더라고요. 고아라는 말 딱 들으는 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다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우리 김정인 작가님이십니다. 풍수ging 쓰신 분인데 그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배산임수잖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산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힘을 얻는데 그 울타리가 사라진 느낌, 그게 바로 고아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이렇게 오해를 받거나 또 친했던 친구가 배신하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상처를 받고 울고 싶지요. 그럴 때 정말 그
이 아파트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삭막해진 것 같아요. 단독주택은 숨을 곳이 있잖아요. 저는 다락방이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예쁜 다락방. 그 다락방이 지금도 마음속에 고스란히 있어서 언제나 그렇게 울고 싶을 때 그 다락방으로 숨어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고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살을 못 볼 뻔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언젠가는 다 그렇게 고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는 생각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사연들이 있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30년 강릉에 있는 대학에서 영문학 가르치다가 2021년에 정년 퇴직을 하고 이제도 교수 앞에 명예자 하나 붙이고 백수로 살고 있는 최효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정 작가님 작품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에서는 열심히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지금 몇 편을 봤는데요. 참 그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구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쯤에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 자신의 방이라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우는 밤이라고 하는 컨셉이 참 중요한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버지니아 울프는 그런 얘기잖아요. 여성이 글을 쓰려면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되고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요 최근에 이 인터넷 이런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글 쓰는 그런 플랫폼이 많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보면은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여성분들이 엄청나게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버지니아 울프도 작가면서 출판자도 했거든요. 우리 정 대표님이 출판사 대표이시기도 하고 작가이시기도 한데 오늘날의 여성 작가를 지망하는 여성들 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이 주말에 새벽에 글 쓸 공간이 없이 새벽에 어디 가서 이렇게 글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하고 연관해서 오늘날의 이 힘든 일 거기 이렇게 기울이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한 말씀 우리 정 대표님이 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글을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쓰기 시작했고 굉장히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저도 이제 결혼과 동시에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됐고 그런데 저는 단 한순간에 놓지 않았어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거를 저는 목숨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재워놓고 남편 재워놓고 혼자 식탁에 앉아서 글 쓰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여성들이 글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글을 쓰면서 내 삶이 정리가 되고 한 발 앞서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글을 써본 사람들은 그 힘을 느낄 거예요.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내 삶이 그만큼 풍성해지고 또 내 삶에 캄캄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직장 이직하면서 잠시 보름 동안 이집트 사막에 간 적이 있어요. 갔다가 그 아들이 쓴 글을 제가 보면서 글이라는 게 이 정도로 힘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본인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죠. 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한.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에 제가 너무 아들한테 감동받은 구절이 뭐냐면, 내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여겨주지 않는다면 그 중심을 내가 끌어오겠다. 멋진 출사표 아닐까요? 그 글을 보면서 이 한 문장 쓰고 우리 아들은 훨씬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이 남성들도 글을 쓴다는 것은 나를 한 발짝 더 나가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좀 더 정돈하고
또 나의 철학을 좀 더 다지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해서 여기 계신 분들 오늘부터 한 글자라도 쓰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 중에서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봉남입니다. 우리 정성호 대표님은 제가 출판한 제 처음 책을 출판하신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저에게는 약간의 선생님, 가정교사 막 이런 거다하고 비슷한 분이세요. 저는 이 책을 받았을 때 사실 처음 이 책을 보면 한 2년 된 것 같이 이렇게 많이 낡았어요. 맨 처음에 제 아이가 카톡이 왔을 때 바로 사가지고 매일 읽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가 문학 소녀가 아니에요. 별로 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써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이제 제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 자서전을 쓴다는 게 우리 저 대표님이 자서전보다는 그냥 책을 출판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책을 출판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 제가 요즘도 이제 퀸의 칼럼을 써요, 매달. 그 글이 나는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막 제가 사진을 찾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제가 원래 또 학교에서 한 10년 있어가지고 선생님 기질이 있어서 한 장 한 장 보면서 이렇게 줄을 건 게 있는데 막 이런 거예요. 시느라 커니 괜찮다 커니 하며 가벼운 실랑이가 오고 간 끝에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너무 정답고 내가 내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주옥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한 번 쏙 이렇게 나오는데 막 길이 생겼다. 거기도 사실은 길을 생긴 게 저런 게 아니라 우리가 소통이 필요하고 길을 열어놓으니 사람들이 만나고 자연이 어우러진다. 기적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시시때때로 일어난다는 것을 새로 난 길이 보여주고 있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 다음에 저기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어디에 보니까 개인의 기적이다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저는 항상 기적을 믿는 사람인데, 개인의 기적은 가정의 기적을 이룰 수 있고 가정의 기적은 나라의 기적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전 미국의 의회에서 네 번째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신 것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적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책을 너무나 강하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만희 교수님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다가 다국대 교수를 이제 부임을 하시고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셨는데요. 평범한 가정의 특별한 자녀교육이라는 아주 정말 자녀교육이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그런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표현이 정강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특별히 느껴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제가 지금 오픈 채팅을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채팅창을 보시면 재밌는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남편이 볼까봐 채팅창에 조심히 남긴답니다. 근데 남편이 우리가 이제 주부신 것 같아요.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식사 준비를 1원도 안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합니다. 잘 도와주시는 남편분 계실까요?
아유, 우리 홍 교수님 너무 말씀 많으셔서 다른 분한테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여기 저기 남자가 한 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이수진 대표님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저도 집사람이 영집을 할 때요 집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누워 있으면서 계속 불안하게 생각했어요. 불안하시고. 네,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계속 누워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제 부인이 가면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네. 누워 있지 말고 잠시 와서 좀 요거만 구체적으로 요거를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저는 나가서 할 거예요. 근데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불만만 가지고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안 도와주지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누워있다. 대부분 남편이 그럴 거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수진 대표님도 대구 남자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바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 입장에 대해서 여성분들 혹시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오늘 겪은 일인데요. 저는 오늘이요? 네네네. 어느 분과 통화를 하다가 이제 끊고 제가 점심쯤 오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찬 준비를 좀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고. 근데 전화가 와서 그분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제가 좀 나가려고 찬 좀 준비해놓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 신경 쓰지 말아라. 자기를 쪼쪼한 남자로 만들어라. 어디 나갈 일 있으면 나가고 네? 나 그렇게 챙겨주지 않아도 이 나이에 차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쪼쪼한 남편으로 만들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와, 우리 김보동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시간이 필요하군요. 저도 아직은 40대지만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에 저기 팀을 운영하는데 예. 팀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예. 정확한 답을 해주실 분 여기 와 계세요. 어디 계실까요? 우리 부산에서 온 김기정 회장님한테 예,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다. 팀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회장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김기동입니다. 부산에서 SRT를 타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정선모 작가님의 사장님의 오는 방은 어떤 방일까 궁금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방이 오는 방이군요. 전에 한두 번 뵀어요. 근데 그 마음의 깊이가 정말로 대단하구나. 겉다르고 속다르고 대화를 나다 보니까 정말로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선박 수리조선을 하고 있어요. 선박 수리조선은 뭐냐면은 배의 건강검진을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은 서울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의 선박 수리를 한다 해서 배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고장이 나기 전에 그 배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 이제 직원들이 좀 숫자가 많은데 팀원들이 또는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랄까, 통솔이 안 된다랄까, 평소에는 잘 운영이 되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우리 날씨가 날마다 같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붕 들고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 때가
뭐 열심히 꿀을 따 날리고 열심히 하는 거 하지만 어느 순간에 뭐 웅성웅성하면서 그 소란을 막 피우는 거 마찬가지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참고 좀 기다리고 큰 마음으로 끌어안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날마다 돈이 벌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수주를 하고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없을 때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참고 잘 될 때도 너무 뻐기지 않고 공손하게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 팀원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오픈 카톡에도 누가 하나 보내셨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나게 사시네요라는 분이십니다. 정말 신나게 사시나 봅니다. 그날의 밤 기차에서 작가가 괴로워했던 문제가 그 후에는 영원히 해소되었던가요? 인생에 좌우명이 있으시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한 일이 사실은 참 굉장히 프라이빗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이 제가 이제 6.25 지나고 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겠지요. 더군다나 오남매, 제가 넷째예요. 그러면 아들 둘은 아들이라서 가르치고 또 딸은 살림 미천이라서 뭐 하여튼 어여쁨을 받고 막내는 막내라서 기억받는데 전 넷째. 그렇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다락방으로 숨어서 그렇게 무수한 책을 읽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아마 제가 대학교를 저도 공부를 꽤 잘했는데 대학교를 가야 될까 아니면 집안을 위해서 취직을 해야 될까 이런 기로에 서 있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급한 거는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장 직장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고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갔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자존심도 굉장히 셌던 나이였죠. 20살 때 그거를 내 고집대로 무조건 대학을 우길 것인가 아니면 일단은 취직해서 집안의 급한 불을 끌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심한 갈등 속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두 가지 다 지나고 보니까 해결이 됐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너무 젊었을 때 어린 마음에 힘들어서 사실은 부산에 밤기차를 타고 거기서 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집안을 이렇게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그 공항을 도우러 가는 그곳을 보고 당장 급한 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 삶의 좌우명은 피하지 말자. 피하지 말자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 딸이 해준 게 있어요. 엄마 저기 와 있는데 우리 딸이 해보고 후회하면 또 늦지 않아. 일단 해보세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딸 사랑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뒤에 있는 친구가 정성호 대표님의 딸이면서 수진이에요. 수진이가 5살 때 유치원 때 그러니까 우리 친정 아빠하고 바로 앞에 우리 401호고 여기가 402호였었어요. 그래서 수진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인가요? 이제 뭐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뚝딱뚝딱 인형의 집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저기 정 대표님하고는 약속도 같이 다니는 친구.
그때 우리 아버지 60세이셨고요. 정 대표님은 아마 30살 초반이었었어요. 그런데도 친구예요. 서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그야말로 좋은 친구 그런 관계인데 제가 학교에 있었는데 정년퇴직하기 바로 6개월 전에 정 대표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를 통해서 찾았어요. 정 대표님을.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연결하고 지금 오늘 수진이를 정말 30여 년 만에 만나는 그런 행복이 있는데 이 자리를 우리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 세상으로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가시면서 지휘자의 왼손 그 책을 항상 가지고 계시다가 유품처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 책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아들의 손톱이라는 글이 있어요. 바로 수진이의 오빠 계세요? 어머나 세상에. 네. 어머나 감동이에요. 네, 오늘 너무 행복하네요. 네. 아들의 손톱 그 글이 너무 좋으니까 너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뭐를 하셨느냐면요. 우리 엄마의 손톱을 깎아주셨어요. 근데 지금 94세인 우리 엄마 지금도 말씀하세요. 니네 아빠가 깎아주는 그 손톱은 너무나 좋단다. 니네 아빠는 그 끝스름이까지 전부 다 해주시는 그 니네 아빠야. 근데 치매이신데 돌아가신 걸 말씀 안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가족이 함께하는 또 제가 우종이에요. 수진이? 우수진입니다. 네, 그런 인연이 있을까요? 똑같이 우씨예요. 단양우씨.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꼭 오고 싶었고 그리고 아버지께 드리는 선물로 그리고 지휘자의 왼손 이 책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발견한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등장했는데 그 책도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정 대표님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 있었던 사람이고 국어 선생님이었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강아지동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은은방을 읽으면서 읽기의 힘 그 글이 청소년들한테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동처럼. 그래서 내면의 사랑이 아주 가득한 우리 정 대표님, 정 작가님 정말 제가 사랑하거든요. 존경하고 근데 앞으로는 우리 어른들한테만 희망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청소년한테도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그러신 작가님이 되신다면 저도 많이 응원하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질문 저도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우씨 할아버지라고 전 맨날 하고 그 인형의 집을 중3 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뵙자마자 되게 눈물이 많이 났는데 제가 지금 터닝포인트를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이를 키우고 좀 아팠고 그래서 그거 울까봐 말을 안 하려고 울지 마요. 네. 터닝포인트를 놓친 것 같은 저희 같은 중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 우종희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몇십 년 만에 저를 찾아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같이 우씨라고 저희를 완전히 딸처럼 가족처럼 우리 아이가 손주처럼 이렇게 너무 예뻐해 주셨는데 몇십 년 만에 찾으셔가지고 핸드폰 책 쓰기 코칭협회 안만호 목사님한테 연락이 가서 그분이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이런 분이 연락 왔는데 연결시켜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게 전화를 드렸고 이렇게 같이 매달 이제 DMZ 같이 걷는 아주 멋진 친구가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찾아주신 거죠. 진짜 감사드리고요. 어제 아버님 말씀할 때 울컥하네요. 우리 딸이
혜린이 질문했던 건 아마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터닝 포인트는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오늘 하루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지나고 보면 제가 이제 내년에 70입니다. 70년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더군다나 우리 딸 세대는 120, 130세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터닝 포인트는 늦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라도 있습니다. 다만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것, 멀리 보면 참 힘들어요. 내 발밑에 있는 것, 아니면 오늘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이번 주 안에 해결하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 좀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터닝 포인트는 그걸 타고 들어올 겁니다. 그때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응원해, 우리 딸. 화이팅!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행복하시고 그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주말까지 여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회 보경이었습니다.